대남 썸녀 3호로. 날씨가 변덕스럽죠. LA에 폭설이 왔다고. 완전히 막 한파가, 설사 그 영화 투모로우를 보는 것과 같이 한파가 그렇게 쏟아져가지고 폭설이 왔다는. 그 캘리포니아 그 더운 날씨, 비도 잘 안 오는, 불과 1년 전만 해도 비가 안 와서 온 산에 산불이 나고, 그랬다고 보도가 그렇게 나왔던, 강이 다 말라가지고 물이 없다고 그렇게 뉴스에서 보도했던 그곳이, 그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지금 폭설이 내리고 있답니다. 그러네요. 3월호. 오늘 또, 어제 또 3일절이었죠. 3일절이었는데, 그 3일절 뭐 특집 프로그램 같은 거에서 방송을 하는데, 그렇게 고객에 별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는,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예. 역사, 중요하죠. 역사 중요한데, 역사를 올바르게 가르치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죠? 총선 정초전 전당대회. 민주당은 이미 작년에 끝났죠. 올 초에 끝났나? 작년에 끝났죠. 그죠? 국민의힘이 막 헛발질하고 있을 때, 이준석 군하고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그러고 있을 때 이미 끝난 상태죠. 굉장히 우려스럽게 굉장히 많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 이재명 당시 대권 후보를 당대표로 내세워서 지금 그 후유증을 앓고 있죠. 아직까지는 의석수가 많이 있어서 버티고 있는 그런 형세인데,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그 유튜브에서 굉장히 많이 의혹을 제기했던 그 투표수 조작, 4초에 한 표 찍는 거. 할만했네요, 그죠? 좀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할만했네요, 그죠? 그런, 목숨을 걸어볼 만했네요, 그죠? 어떻게 되든, 그죠? 어차피 뭐, 180석 걷고, 법 다 바꿔버리면 되니까, 그죠? 할만했네요, 그죠? 지금까지도 그 여파가 있네요, 그죠? 국민의힘은 아직 미정 좀 하고 있죠. 지금 뭐 TV에서 뭐 이렇게 자기들끼리 토론하고 그러던데 크게 관심은 없어요, 그죠? 뭐 이런 것도 좀 소위 말하는 스타가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스타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도 뭐 그저 그래요, 그죠? 안철수 의원도 다른 당에서 왔고, 그죠? 거의 저 정도면 거의 알바끼죠, 그죠? 국회의원 3석 가지고 자기가 대통령 만들었으니 한 자리 내놔라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안철수 의원이 왜 저렇게 당당할까? 왜 저렇게 당당하게 뭔가를 요구를 할까? 그래서 이렇게 과거의 토론의 뉴스를 이렇게 쭉 돌이켜 봤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안철수 의원이 만든 게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야 저렇게 당당하게 요구할 리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안철수 아저씨 당에 예전에 소속돼 있던 사람들이 토론에 나와서 했던 말, 뭐 이런 걸 쭉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게 모두 이렇게 모아놓으면, 물론 이재명 후보도 좀 비슷한 처지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한테도 어느 정도 해당이 되겠지만,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랬으니까 포커스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렇게 맞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가지고 대한민국에서 군대 가는 사람은 힘없고 돈 없고 가난하고 공부 못해서 멍청한 애들이나 가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주의잖아요, 그죠? 그죠? 공부 못해서 멍청한 애들이나 가는 데가 군대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행동, 여러 가지 여기저기 행동에서 그렇게 묻어 나와요. 아무튼, 한 20여 년 전부터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게 아닌가. 그죠? 그리고 참 그 백가 뉴스가 컴백을 했더군요. 그래서 저는 좀 백가 열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전 그 민주당 정권이 정부 씹었다고 백가 씨를 저는 자살 당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참 안타까워 했었는데, 살아있네요. 그죠? 그래픽일 수도 있죠. 그죠? 그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 그래픽 만들 때 보니까 닮은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더라고요. 그래픽일 수도 있죠. 그죠? 왜냐면 그래픽 만들기 딱 좋은 컨셉이잖아요. 그죠? 만약에 백가 씨가, 그래픽이 아니라면, 중국집에서 짜장면 먹는 영상 올려주시면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그죠? 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민주당의 어떤 그 지위, 어떻게 명령을 전달하나, 어떻게 저렇게 일사불란하게 행동을 하나, 그거를 백가 씨한테 알아냈기 때문에 최근에 그 뉴스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의혹을 제기했던 뉴스를 통해서 지시를 한다. 그렇게 제가 얼마 전부터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시에 뭔가 이렇게 무전을 치듯이 전국에 있는 어떤 조직한테 동시에 전달을 하고 자기들만의 뭐 암호가 있겠죠. 만약에 뭐 말을 배속으로 돌리라든지 자기들끼리 뭐 이렇게 암호 체계가 있겠죠. 그죠? 그걸로 이렇게 명령을 전달하는 게 아닌가.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실제로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재난이 일어나고 있고, 그죠? 그리고 정부는 밝혀내지 않고 있고 그래요. 이준석 씨가 나왔으면 참 재밌었을 텐데, 이준석 씨가 뭐, 어쨌든 뭐, 개인 사정으로 안 나왔네요. 그죠? 이거는 이준석 씨가 당대표 후보로 출마했을 때를 예상해서, 한번 써본 거예요. 그죠? 만약에 근데 이준석 씨가 과연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을 시킬까요? 그죠? 아직까지는 뭐, 그럴 힘은 없어 보이고. 근데 왜 이준석 씨를, 우리가 이준석 씨 개인의 어떤 행동 모르니까요. 그죠? 사생활까지는 우리가 모르니까. 저 친구가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 어떻게 당대표를 했는지는 모르니까. 제가 보기엔 이준석 씨는, 대통령 선거 패배 시 희생양이에요. 그죠? 그 이상, 제가 보기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아무튼. 만약 이준석 씨가 당대표가 다시 됐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윤석열 탄핵을 시키지 않을까? 그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시키지 않을까? 윤리가 포맷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당대표 후보들이 안철수 의원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누군지 잘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이미 당을 하나 말아먹었죠. 그죠? 당대표, 당 이름을 그때, 저는 국민의힘으로 당 이름을 바꾼다고 그랬을 때, 삽질하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역시, 아니나 다를까? 비슷하게 같네요. 그죠? 이미, 예전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안철수 아저씨 당에 가가지고 이미 그쪽 탄핵 때 그쪽 갔지 않습니까? 이미 그게 어떤 수순이 아닌가? 그죠? 이미 수순이 아닌가? 그게 합병이라 그래야 되나? 기업으로 치면 합병이잖아요? 그게 어떤 수순이 아닌가? 가서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정치적인 딜을 한 게 아닌가? 이건 초등학생이 봐도, 지금이라면, 그때 당시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렇게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옆에, MBC 뉴스에 재밌는 영상이 하나 나왔어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는데, 부결이 되고 난 후에,
한 표 차이로 무효표 2표가 있었는데 한 표 차이로 부결이 됐죠. 부결 후에 반응으로 적합한 것은, 근데 이렇게 오디오를 들어보면 기자가 이렇게 멘트를 칩니다. 그 배현진 의원이 이재명의 강에 빠졌다고 이재명의 비난했습니다. 강에 빠졌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도대체 저 말이 무슨 말인가? 강에 빠져서 이제 계속 허우적될 거다. 그죠? 그러니까 계속 뭐 말끝마다 이재명 할 거다. 그죠? 그렇게 아마 허우적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본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의도는. 근데 저걸 잠깐 빠르게 돌려보면 제가 제 귀에 들리기로는 입만 열면 거짓말이네? 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문맥상으로 봤을 때, 이재명 후보가 얼마 전에 재보궐선거 때 분명히 방탄국회는 하지 않겠다. 방탄국회는 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한 6, 7개월, 지금 한 8개월 정도의 행보를 보면, 방탄국회를 하기 위해서 어떤 사전 작업을 계속 하고 있었죠. 그죠? 그래서 본인이 감옥을 안 가려고, 체포가 안 되려고 방탄국회를 한 게 맞는 거죠. 그죠? 그러면 선관위에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발을 해야 되지 않나? 그죠? 허위사실 유포죄가 되죠. 본인 안 한다 그랬는데, 뭐, 얼마든지 해라. 나는 그런 거 상관없다, 난 죄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당시에. 이건 허위사실 유포죄에 맞죠, 그죠? 왜냐면, 그대로 했으니까, 그죠? 어쨌든 뭐 그런 일이 있었다. 그죠? 앤트맨을 보러 갔다가, 이렇게 간다고 이제 버스 정류장에 앉아있는데, 제가 버스 정류장 그 벤치 정면에 이게 탁 보이는 거예요. 벤치 정면에 이게 보이는 거예요. 금동미륵 방가 사회상이라고, 그죠? 우리나라 국보 83호인가 아마 그럴 텐데, 일본의 국보 1호가 이런 방가 사유상이죠. 미륵 방가 사유상이죠. 근데 그 나무로 만든 거고, 그죠? 일본의 국보 1호가 그래요. 나무로 만든 방가 사유상. 크기가 제가 알기로는 작은 걸로 아는데, 금동미륵 방가 사유상 상당히 커요, 그죠? 저도 이렇게 큰지 몰랐어요. 저도 작은 건 줄 알았는데 굉장히 크더군요. 예전에 그 이건희 회장님 살아계실 때 누가 와가지고 이 금동미륵 방가사유상 외국의 VIP가 와가지고 구경을 시켜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도 작은 줄 알았는데 굉장히 크더군요. 아무튼 이렇게 탁 마주 보고 있으니까 제 자신을 보는 것 같고 역시 부처 눈에 부처만 보이는 게 아닌가.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저게 똥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그죠? 똥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진돗개인지 알았는데, 시바견인 것도 있고, 그죠? 옛날에 김효구 씨가 키웠던 그 강아지 있잖아요. 시바견이라고 막 주인 막 물고 그러잖아요. 그죠? 진돗개는 굉장히 충성스럽죠. 그죠? 뭐, 물론 진돗개도 깍대기로 때리고 이러면 뭐 화를 내긴 하겠지만 시바견은 이렇게 안고 있어도 물더군요. 잘해줘도 물더군요. 그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진돗개는 잘해주면 같이 이렇게 반기는데 시바견은 잘해주나 잘해주지 않느나 계속 지저대죠. 그죠? 오죽하면 그 짤 있잖아요. 개소리 좀 안 나게 해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유명한 유튜브 짤 있잖아요.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들도 본인의 마음속에 뭐 부처님이 꼭 부처님 아니라도 뭐 예수님이나 다른 정교인이 이렇게 마음속에 보이게끔 그게 쉽지는 않겠지만 본인들도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 그런 삶을 살 수 있고, 물론 그게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누구나가 이런 봤을 때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런 부처가 보이게끔 그런 삶을 살도록 노력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지구 표면이 갈라지고 있다?
얼마 전에 그 트루키에하고 시리아하고 국접경 지역의 지진이 강도 7.8의 지진이 일어나서 지금까지 한 4만 명, 4만 명 가까이 죽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이건 거의 핵폭발에 준하는 그런 위력인데 그 일대가 완전히 초토화가 됐다고 그렇게 보도 자료에 나오고 있더라고요. 참 가슴이 아프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한때는 아니고 트루키에는 또 형제 나라라고 월드컵 때부터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몽고의 후에, 그러니까 징기스칸이 유럽 쪽으로 진격을 해가지고 거기 현지인들하고 연합해서 만든 게 제가 알기로 트루키에로 터키로 옛날 이름 터키 트루키에로 알고 있는데 터키를 저는 그 칠면조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터키는 그냥 터키다라고 생각을 하지 터키를 칠면조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좀 안 좋은 의미라고 서양 애들이 놀린다고 이름을 바꿨죠. 트루키에로. 근데 또 대사관에 뉴스에 나왔는데 대사관에 또 터키라고 적혀 있더군요. 왜 그런 이름을 왜 트루키에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발음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약간 짜증나는 터키가 오히려 짧고 깔끔하고 좋은데 그죠? 발음하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입에 짝짝 붙지는 않아요. 그죠? 발음하기가. 그래서 그렇게 갈라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지구가 도는 속도가 마하 한 20 되지 않습니까? 왜 마하 20 정도 되냐 하면 우리가 우주선을 타고 대기권을 돌파할 때 속도가 마하 20이 돼야 대기권을 돌파할 수 있다고 그렇게 알려졌어요. 우주선 로켓가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대기권을 돌파할 때 마하 20이 넘어야 돼요. 그렇다는 건 지구가 마하 20의 속도로 돌고 있다는 거죠. 그죠? 회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 걸로 봤을 때 저렇게 한가운데 지금 적도 부근에 수많은 화산 활동과 지진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그 보도 자료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빨간 점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지진 나는 데를 빨간 점으로 표시하고 있는데 적도 부근에 굉장히 많은 지금 지진과 화산 활동 그 물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진과 화산 활동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게 그렇게 저렇게 그 옆에 돼지고기 크리스피처럼 계속 이렇게 조금씩 갈라지다 보면 언젠가는 쪼개질 수도 있다. 설령 반토막이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게 족발 바베큐인데 이 족발의 바베큐 우리 그 피부 같은 우리는 지금 지구의 피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지금 피부 요 크리스피 여기 지금 오돌도돌하게 생긴 이 크리스피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저 크리스피가 만약에 이게 뜯겨 나가 버리면 우리 다 죽는 거예요. 그죠?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설령 지구가 두껍기 때문에 반토막이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겉에 크리스피만 떨어져 나가도 우린 다 죽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트루키의 전쟁, 그 지진 같은 게 계속 일어난다고 생각해 봐요. 다 전멸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종말론하고 대입을 시켜봤는데 북유럽시나 토르의 종말과 유사해요. 그죠? 거기에 보면 용이 이렇게 나무를 집어삼킨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 나무에 있는 그 위치가 뭐 G7이라든지 G20이라든지 뭐 그런 거라고 가정을 했을 때 밑에서 뭔가 올라온다라는 거죠. 그죠? 뭔가 화기가 올라오게 뭔가 용인데 정확하게 어떤 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뭐가 올라와서 이렇게 종말을 한다 그렇게 알려져 있고 그리고 그 토르 보면 오딘을 보면 눈이 한쪽 없어지죠. 그죠? 항상 눈이 한쪽 없어져요. 그죠? 애꾸가 되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반쪽이 날아가잖아요. 두 개 중에 하나가 갈라지면서 하나가 날아가거든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저렇게 쪼개지면 다 죽긴 하겠지만 저 안쪽으로 폭포가 생길 거예요. 그죠? 물이 안쪽으로 들어가겠죠. 반토막이 나면. 반토막이 나면 일단 저는 위쪽 상부가 날아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상층부가 날아가겠죠. 지금 대부분의 나라들이 상층부에 있는데 만약에 저렇게 쪼개지면 상층부 나라는 다 죽겠죠. 한국도 상층부에 있죠. 그러면 살아남는 건 브라질, 아프리카, 호주 정도 남극하고 조금 살아남겠죠. 그것도 오래 못 갈 거예요. 그죠? 반토막이 나버렸으니까 대기가 정확하게 정상적인 대기가 일어나지 않겠죠. 그죠? 아무튼 굉장히 살기가 힘들어질 거예요. 굉장히 추워지겠죠. 왜냐하면 우주에 있는 그 영하 300도의 차가운 기온이 지구로 다 들어올 테니까 굉장히 추워서 아마 다 얼어버릴 겁니다. 절대용도가 될 테니까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이러겠죠. 그죠? 햇빛이 태양이 비치면 녹았다가 태양이 안 비치면 또 얼어버리고 그런 걸 반복하겠죠. 아무튼 지구가 갈라지고 있고 지금 트루키에와 시리아 접경 부위는 사망자가 어마어마하고 지금이야 터키밖에 저게 안 됐으니까 사고가 안 났으니까 저희가 도와줄 수는 있죠. 만약에 뭐 전 세계 동시다발적으로 저렇게 엄청난 지진이 일어난다면 과연 우리가 구조팀을 보낼 수 있을까 이 말이에요. 그죠? 실제로 현재 자연재해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죠? 그래서 뭔가 대책 같은 게 필요하지 않나. 그죠? 과거에 그런 예언도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 그 타노스님이라는 분이 일본이 가라앉는다고.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걸로 봤을 때, 지금 그 시기가 아닌가. 일본이 가라앉는다고 했던 그 시기가 아닌가. 그래서 뭔가 정부 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근데 뭐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한다고 해서, 뭐 막을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뭔가 조금이라도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아무튼, 시리아는 지금 내전 상황이라서, 수많은 또 애기들이 죽고, 건물도 거의 폐허가 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지진이 이렇게 안타깝게 일어나서, 참, 그죠? 국가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걸 또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 아무튼 빨리, 이게 뭐 하루아침에 복구가 될 건 아니지만, 어쨌든, 마지막 최후의 생존자 한 명이라도 빨리 찾아내서, 뭐 시신이라도 찾아내서 생존 확인이라도 하는 게 좋지 않나. 그게 좋지 않겠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모 프로그램에, KBS 모 프로그램에, 그 뭐 당나귀 나오는 프로그램에 우연히 이렇게 보다가 조식을 이렇게 중국 음식으로 조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이래서 그래서 뭐 잘 어떻게 하나 싶어가지고 구경을 했어요. 좀 TV를 본 거죠. 구경을 한 게 아니라 좀 TV를, 관심있게 이렇게 지켜봤는데, 근데 조식인데 왜 이렇게 많이 차리지? 호텔 조식을 한 번도 안 먹어봤나? 호텔 조식을 왜 이렇게 조식을 왜 이렇게 많이 차리지? 이런 생각? 아니면 제작진이 뭔가 좀 멋진 요리 좀 보여달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죠. 요리하는 게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멋진 요리 하는 걸 좀 보여달라 뭐 이렇게 이야기 했을 수 있죠. 요청을 했을 수 있죠. 아니면 끝나고 자기들이 먹으려고 좀 넉넉하게 해달라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그죠?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원래 조식이라고, 제가 아는 조식이라고 유튜브만 봐도 나오잖아요. 아침에 보통 그 모닝빵이라 그러죠. 햄버거빵 작게 생긴 거. 보통 그거 있고, 크로와상 있고, 커피 있고, 뭐 우유 있고, 우유에 시리얼 타 먹죠. 보통 조식은, 호텔 조식은. 그죠? 그리고 계란 후라이 같은 거 있고, 뭐 베이컨 정도 있고, 와플 뭐 이런 거 있고, 그 정도가 제가 알기로는 단 걸로 아는데, 근데 이 집은 그 두부에, 그 오리알에, 또 뭐였더라? 샐러드하고, 탕수육하고, 또 뭐였더라? 죽 두 가지 하고, 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여러 가지, 당면 비슷한 것도 나오고, 그렇게 나왔더라고.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 중국 음식으로, 조식을 만들면, 나라면 이제 어떻게 차릴 것인가? 어떻게 차릴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두부하고 그걸 오리알을 피단이라고 그러죠. 두부 피단은 괜찮은 것 같아요. 찬 음식이니까 아침에. 다만 이제 두부를 육수에 이렇게 국수처럼 이렇게 딱 주면, 그거 왜 분식집 가면 멸치 육수에 그거 주잖아요. 그 유부 넣어서 주잖아요. 그거 같이 순두부도 괜찮고 그냥 두부도 괜찮고, 조그만 그릇에다가 두부를 이렇게 일정 크기로 잘라서 넣고, 약간 깍두기 좀 큰 깍두기만하게 썰어서 넣고, 거기에다가 그 소고기 사태 육수 같은 거를 만들어서 이렇게 따뜻하게 부어주면 약간 국 대신 맛있을 텐데, 그죠? 그 취두부라는 게 있잖아요. 마파두부도 있고, 우리가 아는 중식에 마파두부도 있고, 취두부까지는 아니라도 마파두부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물론 스타일은 마파두부하고 다르지만 오히려 그게 더 중국 스타일이지 않나. 그래서 따뜻한 찌개에 넣어가지고 두부를 데워서 따뜻한 국물에 이렇게 주는 그런 게 오히려 더 좋지 않나. 그죠? 그리고, 잡채하고 꽃빵, 고추 잡채일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아는 중국식 자체는 당면을 안 넣는 걸로 아는데, 근데 여기는 굉장히 가느다란 당면을 넣더라고요. 제가 그때 학교에서 자격증 수업 들을 때는, 잡채는 당면을 안 넣었었는데, 어쨌든 잡채하고, 그죠? 잡채하고 꽃빵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꽃빵을 하면, 거기 보면, 식빵 같은 거, 이렇게, 빵 같은 게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다른 빵을 넣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꽃빵도, 분명히 훌륭하게 다른 빵으로 대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죠? 꽃빵, 여러분들 먹어보셨죠? 뽀송뽀송하잖아요. 그죠? 그게 충분히 서양의 빵에 비길 만큼, 잘 찌기만 한다면 부드럽거든요. 그죠? 그래서 잡채에 이제 꽃빵을 얹어 먹는 그런 스타일로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좀 아쉽고, 그 찐만두나 군만두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돼요. 그죠? 찐만두를 하든, 군만두를 하든. 만약에 탕수육이나 닭튀김을 안 하면, 군만두로 가면 좋겠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냉채 쪽으로 가면, 샐러드를 빼고, 군만두를 넣고, 탕수육하고 닭튀김이면 찐만두로 가는 게 낫겠죠. 그죠? 그럼 하나는 튀기고 하나는 찌고, 그죠? 냉채로 가든 샐러드로 가든,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리고 이제 디저트로 거기는 애플파이를 선택을 했더라고요. 외국 사람도 있다고, 미국 사람도 있다 그래가지고, 애플파이를 이렇게 디저트로 준비를 하는 걸 봤어요. 근데 중국 음식 스타일의 조식은, 고구마탕이 무조건 나갔어야 되지 않나, 디저트로. 그죠? 고구마탕이 나갔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본이란다. 중국 음식 디저트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중국 음식에 과연 디저트가 발달한 나라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네요. 그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 음식이 디저트가 과연 발달된 나라인가? 디저트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데, 그죠? 디저트가 과연 발달된 나라인가?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중국은 메인 요리가 발전된 나라가 아닌가. 그죠? 메인이 한 그릇 먹고 가는 국수 요리, 만두 요리. 그냥 그 하나로 일품 요리, 그죠? 일품 요리죠, 일품 요리. 하나로 끝나는 그런 일품 요리가 발달된 음식 중에 하나죠. 그죠? 빨리 먹고 어디 떠나는. 길이 머니까. 중국은 땅덩어리가 크니까 어디 가방 안에 만두 같은 거 넣어가 다니면서 먹으면서 가는. 그런 스타일이죠. 그래서 디저트가 거의 없어요. 그죠?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래서 중국 음식의 대표적인 디저트는 고구마탕이 아닌가.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그건 좀 많이 아쉬워요. 다른 거는 어떻게 중식 거의 느낌이죠. 그래도 조금 나긴 했는데,
디저트로 애플 파이를 썼다는 거 그것만 좀 아쉬워요. 그죠? 오마탕을 했어야 하지 않았나. 그게 좀 아쉬워요. 그리고 소스를 두부에다 이렇게 간장 양념을 부어버리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런 조식 스타일일 때는 소스는 반드시 따로 있는 소스도 있긴 했어요. 따로 소스가 있긴 했는데 두부나 이런 거 양념장 같은 건 될 수 있으면 따로 세팅하는 게 좋죠. 왜냐면 사람마다 먹는 게 다 다르거든요. 짜게 먹는 사람 있고 싱겁게 먹는 사람 있고 그죠? 먹는 사람마다 먹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소스 같은 거 있을 때는 따로 세팅하는 게 좋습니다. 그죠? 아무튼 그 프로 중식 저도 뭐 요리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 프로 즐겨 보고 있고 요즘 이제 만안전석 비슷한 분위기로 요번 주에 했던데 글쎄요. 그죠? 중국 음식이 저는 그렇다고 봐요. 중국 음식이 만안전석이라는 그런 훌륭한 음식들도 있지만 약간 과거죠. 그죠? 지금은 조리 기술이 굉장히 발전이 돼 있어요. 그죠? 그리고 식자재 같은 것도 굳이 그런 걸 안 먹어도 물론 먹으면 좀 스태미나가 좋아지는 것들도 일부 있겠죠. 일부 있겠지만 굳이 그런 것까지 안 먹어도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많이 개발이 됐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원도 간의 음식이라 그러죠. 원도 간의 음식 쪽은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그죠? 그래도 요즘은 그래요. 자라탕 한번 먹어보고 싶다? 자라탕 한번 먹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긴 해요. 그렇게 좋다, 그렇게 좋다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봤던 다큐멘터리 영화, 그 몬도가네라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런 야생동물 같은 거 잡아가지고, 막, 먹는 그런 영화였어요, 그게. 옛날에 그 쇼킹 아시아라는 그런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었는데, 그거하고 견줄 만큼 하여튼 그런 영화였는데, 거기에 보면 막, 배 먹고 막 그런 거 나오는데, 우리도 그 곰썰개 같은 거 먹잖아요. 그런 게 일종의 몬도가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곰발바닥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다 아시죠? 곰발바닥으로 쪄가지고 먹는 거. 중국에서 곰발바닥 쪄서 먹는 게 있거든요. 그게 오른손잡이 곰이 그 오른손으로 벌꿀을 먹을 때 손으로 이렇게 오른손 벌집을 꿀을 먹을 때 오른손으로 먹는데 그래가지고 그 항상 그 곰발바닥 열을 할 때는 그러니까 왼손잡이든 오른손잡이든 앞발을 쓴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좀 안타깝죠, 그죠? 옛날에 그 PT 수첩 같은 데서 곰쓸개 살아있는데 그 빨대 꽂아가지고 곰쓸개 막 먹고 일하는 거 보면 저도 좀 안타까워요. 그런 거 보면 왜 저러고 살아야 되나?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죠? 요즘 먹을 거 천진데, 그죠? 얼마든지 소도 어찌 보면 불쌍하긴 하죠. 소나 돼지나 닭도 어찌 보면 좀 불쌍하긴 하지만 그래도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야생동물까지 그죠?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그죠? 뭐 아무튼 저도 재밌게 보고 있고 또 이연복 셰프의 어떤 제자라고 그래서 더 이렇게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요즘 제가 딤섬에 좀 빠져가지고 계속 여기 보면 이제 거의 딤섬 사진이 많은데 요즘 제가 딤섬에 되게 이렇게 꽂혀가지고 계속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그 요리형 비디오 할 때도 그 면점사가 나와서 막 만두 빚고 이랬거든요. 참 멋있게 보였는데 이제 딤섬 저는 이렇게 중국에 뭐 여러 가지 중국의 북경 오리도 있고 여러 가지 음식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가장 깔끔하게 대표적으로 밀만한 음식은 딤섬이 아닌가. 그죠? 일본의 초밥, 뭐 한국의 김밥, 중국의 딤섬. 근데 김밥하고 초밥하고 좀 느낌이 비슷하니까 뭐 한국의 김치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죠? 이렇게 탁 이렇게 막 원톱으로 딱 내세울 수 있는 음식, 이름만 들어도 딱 알만한 음식, 그죠? 뭔가 개성이 있고 창의력이 있는 것 같은 음식, 그죠? 그런 거는 그런 게 아닌가. 역사적인 의의도 있고 사연도 있고, 그죠? 한국은 뭐 김치가 근데 뭐 김치 하나로 끝나지가 않아서 좀 그렇긴 한데 우리도 충무김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충무김밥이 있는데, 아무튼 그 대표적인 음식으로, 그죠? 딤섬과 김밥이나 김치, 그리고 초밥, 이렇게 딱 대표적으로 음식을 밀면 참 좋지 않나? 그죠? 우리도 방향을 그렇게 잡으면 참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본은 왜 그럴까? 왜 자위대 창설 기념식을 한국에서 할까?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그죠? 왜 자위대 창설 기념식을 한국 국군의 날 기념식을 일본에서 한다는 건데? 그죠? 이 사람들은 왜 그런 행동을 할까? 이유가 뭘까? 그죠? 그걸 왜 또 한국 정치인들은 받아줄까? 그죠? 왜 그 기념식을 참석을 할까?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요즘 TV들 보면 이제 코로나 풀렸다고 막 일본 여행 가라고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아직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됐는데? 일본이 한국에 했던, 그 전에 했던, 코로나 전에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아직 아무것도 사고도 안 하고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됐는데, 여행을 가라 그러대요. 왜 우리가 왜 일본을 먼저 여행을 가야 되는지. 그죠? 물론 지금 환율이 좀 좋아요. 물론 지금 한국이 1,000원에 980엔인가? 맞나? 1,000원에 980엔인가 그렇죠? 그죠? 1,000원당. 원래 넘었는데. 원래는 1,000원이 넘죠. 1달러에 1,000원이잖아요. 그죠? 지금 환율이 저게 좋아요. 어쨌든. 환율이 1,000원 이하예요. 그죠? 환율이 되게 좋기 때문에, 뭐, 만약에 일본 제품 중에 우리가 노려볼 만한 거는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거?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거 지금 만약에 살 생각이 있으면 일본 가서 사오는 것도 괜찮아요. 환율이 좋기 때문에 싸게 살 수 있어요. 약간 한 10% 이상, 10%까지 한 2, 3% 정도 DC 될 거야, 아마. 그죠? 일본 가서 뭐 사야 될, 뭐 꼭 일본 가서 사야 될 필요성이 있으신다면 지금 가서 사는 것도 뭐 그렇게 나쁜 생각 같진 않아요. 그죠? 뭐 그럴 수 있어. 근데 일본 물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뭐 하여튼 그렇긴 한데, 하여튼 많이 올랐어요. 지금 가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환율. 그러니까 원을 N으로 바꿔가지고 가는 거죠. 지금 괜찮아요. 그죠? 어차피 일본이 그렇게 망할 것 같진 않고, 어느 정도 다시 일어나겠죠. 그죠? 일어날 수 있게끔 뭐 누군가가 도와주겠죠. 그죠? 아무튼 뭐, 우리가 또 챙길 건 챙기자고요. 그죠? 별로 그렇게 정치색이 없는 나라 회사까지 그럴 필요는 없으니까. 대부분 전범 기업들이긴 하지만, 뭐, 소니 그 플레이스테이션하고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유니클로는 어차피 철수를 했고, 그죠? 돈 많이 쓰지 말고 꼭 필요한 거 있으면, 또 일본이 솔직히 잘 만드는 게 있긴 하잖아요. 그죠? 그죠? 뭐 보니까 그 누구지? 행정씨도 가가지고 낚시 찌 그거 막 사고 그러던데, 근데 좀 디자인 이쁘긴 해요. 그죠? 일본이 그 낚싯대 잘 만든다고 뭐 그런 얘기는 저도 옛날에 들었는데, 한국에도 육상품이 있긴 한데 잘 부러진다고. 이렇게 고기가 휘면 잘 부러진다고. 좀 부드러운 게 덜 하지 않나? 뭐 그런 게 있다 하더라고요. 저는 낚시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우리가 또 챙길 거 챙기자고요. 그죠? 뭐 이런 거 때문에 또 나중에 뭐 괜히 가격 올라서 비싸게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하지만 꼭 필요한 것만 사자. 꼭 필요한 것만 사자. 그죠? 여행 가고 싶은 사람은 가세요. 그죠? 괜찮아요. 그죠? 근데 물가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많이 오른 것 같아. 코로나 때문에 여행 수지가 없다 보니까 지금 막 연준의 금리가 올라가지고 이자를 줘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물가가 좀 많이 오른 건 사실이에요. 그죠? 아무튼 일본 자위대 창설 기념식은 왜 한국에서 할까? 그죠? 참 궁금하죠. 난 일본 관계자의 어떤 그 책임 있는 말을 좀 듣고 싶어요. 왜 하는지.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사건이 있었죠. 원래 있었죠. 얼마 전에 왜 일본은 일왕 생일 파티를 한국에서 할까? 이유가 뭐죠? 일본 뭐 외무성이나 뭐 외무성에서 이런 건 해야 되나? 일본 총리가 해야 되나?
하여튼 책임 있는 사람의 설명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이유가 뭔지. 왜 자위대 창설 기념식을 10년 동안 한국에서 했고, 왜 일왕생일 파티를 한국에서 하는지, 이유가 뭔지, 누가 초대를 한 건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초대를 해서 한 건지, 아니면 그냥 개인적으로 와서 호텔에서 한 건지, 누구 책임 있는 사람의 어떤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기사 한 줄 저렇게 턱 놔버리고 그냥 끝이에요. 그죠? 왜 하는지. 그 민감한 사안인 걸 알면서, 아직 감정이 안 좋다는 걸 뻔히 알면서 왜 와서 굳이 사람들을 이렇게 약 올리듯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그죠? 궁금해요. 물론 일본이 그 굉장히 오랫동안 계획을 짜서 치밀하게 진행해 오는 거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저것도 어떤 뭔가의 그 하나의 일환이 아닐까? 그렇다면 왜 한국 정부는 행사를 못하게 막지 않나? 그죠? 뭐 모르진 않을 텐데 저거를 몰랐다는 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죠? 저걸 몰랐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알았는데 뭐 안 막았다는 것도 문제고, 심지어 자위대 창설 기념식은 한국에서 10년 동안 하고 정재계 인사들이 참여를 했어요. 그죠? 왜 한국 정부는 행사를 못하게 막지 않나? 그죠? 이제 국민 감정이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좋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 한국 정부는 행사를 못하게 막지 않나? 그죠? 왜 국민의힘 쪽, 즉 옛날 한나라 정권이 정권만 잡으면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나? 그죠? 그러면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 안 했었나? 보도를 안 한 건가? 안 했었나? 응? 그죠? 꼭 국민의힘만 정권을 잡으면 이런 자위대 사건도 그렇고, 일왕생일 파티도 그렇고, 국민의힘만 정권만 잡으면 이런 보도가 계속 나와요. 그죠? 불과 얼마 전 일본 방송인이 일본 제품이면 환장을 한다는 그 정말 조롱 그 허접한 새끼가 조롱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아직도 그 맥주 무슨 아사히 맥주였나? 아사히 맥주에 환장해서 안 먹고는 안 된다 이러면서 막 아직도 그 귀에 그렇게 맴도는데, 정부는 왜 국민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그죠? 아직 아무것도 해결 안 됐어요. 그죠? 위안부 할머니 문제도 그렇고, 강제징용 노동자 문제도 그렇고, 지금 보도도 잘 안 하죠. 그죠? 뭔가 제가 마지막으로 들었던 게 좀 안 좋게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안 좋은 쪽으로 방향이 틀어졌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마 그 일본 측 변호를 김현장이 하고 있지 않나? 김현장 변호사 사무실이 하고 있지 않나?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전에 그 보도에도 한번 나왔었거든요. 박근혜 정부 탄핵당할 때 그때 뭐 김현장 그 로펌에서 어떤 소송을 하고 있었나?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도를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강제징용 노동자 변호를 김현장에서 하고 있다고 그런 소리를 내가 들었던 것 같은데, 확실한 건 아니라서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죠? 기자들이 혹시 있으면 누가 변호를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면 좋겠죠. 그죠? 지금 우리나라 대부분의 장차관들, 대통령, 국무총리 다 김현장 출신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현장이 어떤 대한민국 최고 로펌으로서 분명히 로비를 하지 않을까? 정관계 인맥을 총동원해서, 그죠? 로비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죠? 아무튼 국민 정서에 반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안정권 의사 시신 방치. 최근에 그 개봉했던 히어로라는 어떤 영화가 있었는데, 안정권 의사 영화는 지금 두 번째죠. 예전에 서세원 아저씨가 그 만들었던 안정권 의사 그 영화가 한 편 있었고, 그리고 요번에 또 뮤지컬 스타일의 영화가 안정권 의사 스타일의 그 레미제라블하고 비슷한 스타일의 영화가 나왔어요. 그죠? 제가 이걸 보러 갈까 말까, 아바타를 볼까 이걸 볼까, 아바타 보러 가서 이걸 봐야 되나, 이거
할인할 때 그때라도 봐야 되네 참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거 못 봤어요. 그죠? 전 좀 뮤지컬 영화를 개인적으로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구해서 봤는데 멋지더군요. 생각보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영화를 잘 만들었어요. 그걸 약간 긴 이야기를 짧게 함축적으로 만들었는데 이미 뮤지컬 원작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잘 만든 영화예요. 3일짜리 꼭 어울리는 영화가 아닌가. 생각보다 괜찮아요. 근데 시신이 아직 지금 우리가 해방된 지 100년이 넘었는데 100년이 좀 다 돼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아직도 시신이 그때 돌아가신 시신이 한국으로 반환이 안 됐다는 게 그게 사실입니까? 시신이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는데 말이 됩니까? 얼마나 시신을 안 했으면 아베가 똑같이 죽었겠어요, 그죠? 얼마나 그 원원이 한이 맺혔으면 아베가 똑같이 총 맞아 죽었겠어요, 그죠? 하루빨리 일본 정부 본인들을 위해서라도 시신을 빨리 넘겨주는 게 좋지 않나. 어디다 이상한 데다 버려놨게 안매장을 했겠죠, 그죠?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진 않았을 거예요. 뭔가 저주를 걸어놨을 거예요, 그죠? 아무튼 안전권 의사의 시신 정부에서 그 오그라 콜렉션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얼마 전에 또 불상 소송을 하더라고요. 뭐 고려시대 불상을 일본 애들이 훔쳐갔는데 뭐 소유권 분쟁 같은 걸 하더라고요. 오그라 콜렉션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 조선 왕실의 물건을 노락질해 가가지고 어떤 개인이 갖고 있다는 오그라 콜렉션도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얼마나 반환이 됐는지 반환이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반환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안정권 의사 시신을 빨리 찾아서 지금 해방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저러고 있는지. 안정권 의사는 독립군 소속이죠. 그럼 국립묘지 가셔야 되잖아요, 그죠? 빨리 어떤 식으로든 뭐 프로젝트 팀을 꾸려서라도 빨리 가서 역사를 기록을 찾고 뒤져서라도 안정권 의사의 시신을 하루빨리 고국의 품으로 돌아오게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 후손들의 어떤 책임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하는 3월. 여러분들도, 환절기, 이럴 때 또 감기 잘 들거든요. 감기 조심하시고, 이제 봄이니까 이제 개학도 하겠죠. 또 새로운 친구들과 또 대학생이 되는 사람도 있을 테고, 함께, 또 새 출발하고, 또, 뭐 건강한 이성교제도 하고, 데이트도 해보고, 그죠? 그런 어떤 이 세상을 폭넓게 살아가는 어떤 그런 우리 뭐 유튜버도 될 수가 있고, 우리 어린 친구들, 앞으로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가야 될 우리 미래의 어린 친구들이 좀 밝고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그죠? 어른들이 비록 과거에 휩싸여서 좀 부족한 그런 일들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친구들은 저런 삶을 살지 않고 좀 더 미래적이고 진취적인 그런 삶을 살아서 저걸 뭐 그렇다고 단절을 시키거나 그런 건 아니고 과거의 아픈 역사든 좋은 역사든 아픈 역사든 교훈 삼아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그런 친구들이 됐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